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앞으로 지나간 오늘 날짜의 뉴스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정보를 보시고 또 약간 미래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그렇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일에는 또 어떤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네, 좀 궁금한데요.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1991년 12월 13일. 이날은 남북 관계의 분기점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권 국가가 붕괴되고 냉전 체제의 끝이 보이던 1980년대 말. 남북은 탈냉전 시대의 흐름을 타고 대립을 넘어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존하면 손에 손 잡고 유명한 노래죠. 벽을 넘어서 약간 이 노래가 생각나요. 남북 협력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결과 남북은 서울과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나 국제사회에 대한 한민족의 기여를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유엔에 저때 가입을 한 거군요. 네. 12월 13일 마침내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부속 합의서에는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고히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야, 이게 저 당시로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방공교육을 받고 뭐 그러던 때라서 이 결과가 좀 많이 놀라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남북이 그동안의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방법을 합의한 의미 있는 역사적 문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월 13일은 한 나라의 추모일이기도 한데요. 1937년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현대적 무기와 자국 우월주의로 무장해서 동아시아의 해방을 외치며 침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은 중국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를 차지하고 중국을 압박해 왔는데요. 전투가 길어지며 사상자는 10만 명에 가까워지자 결국 중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끝이 아니에요? 일본이 이겼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전쟁이 끝나고 더 참혹한, 또 단혹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일본군은 당시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했고 그곳에 있는 2만여 명의 포로들에게 모두 즉결 처분을 내린 거죠. 아니,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쟁에 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다고요? 네, 말 그대로 빨리 장악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게 2만 구니까 시신이 어마어마했을 거잖아요. 그걸 중국인 노동자들을 시켜서 처리했는데 처리가 끝나면 그 노동자마저 살해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죽이고 그 이웃 주민들한테 그걸 치우라 그러고 네. 치우고 나면 그 사람을 또 죽였다고요? 그러니까요. 너무하네. 대량 학살, 성폭행, 방화 등 잔인하고 끔찍한 그들의 만행은 이듬해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피해자의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약 6주간 일본군에게 20-30만 명의 중국인이 잔인하게 학살됐고 성폭행 피해 여성의 수도 2만여 명에서 8만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합니다. 네, 이게 사실 학살의 방식도 굉장히 처참했다고 하네요. 심심하던 중에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랬다. 이렇게 일기에 적은 일본군도 있었고 또 두 일본군 소위는 목베기 내기를 했다. 이런 기록도 있네요. 이후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일본은 이 사건을 축소 서술하며 과거 지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결국 중국은 2015년 난징 대학살 사료를 모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시켰습니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세워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매년 12월 13일을 중국에서는 난징 대학살 희생자 국가 추모일로 삼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은 바로 바닷속 터널과 바다 위의 대교로 연결된 거가대교가 개통된 날이기도 한데요. 아, 저 여기 압니다. 어딘가요? 아, 여기 생각하면 약간 그 말투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네. 마! 너그 소장 마! 남청동 살대 마! 너그 소장하고 내하고 밥 먹고 마! 어제 목욕탕 가고 마! 아니. 내 노래 아나! 안다! 아나! 제가 사실 부산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사투리가 굉장히 네, 마! 내가 한다! 맞습니다. 당시 개통된 거가대교 덕분에 부산 거제와의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80km가량 단축돼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가고 거가 거가 네, 맞나? 네, 맞습니다. 네. 이날을 기점으로 대도심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관광 조선 사업 인프라를 가진 경남이 더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8.2km의 이 대로를 완성하는 데 투입된 금액은 6년간 2조 2천억 원. 야, 진짜 뭐 많은 돈이 투입이 됐네요. 네. 이 정말 기다린 기간 그리고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개통 소식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기사가 처음 났을 때 해저 터널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바닷속을 볼 수 있는 이렇게 건가? 약간 투명한 네, 그런 그걸 터널. 이제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반 터널이랑 그쵸. 사실 네, 다름이 없더라고요. 안에 있으면 몰라요. 네, 맞아요. 당시 기대가 컸던 만큼 개통 후 첫 휴일 거가대교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이었는데요. 이 자선은 또 들어서는데 그 자선 좁아가지고 서로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많이 막혔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진입로가 너무 없어갖고 아이고, 너무 막히네. 네. 막혀서 실망하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저렇게 막혀요?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저 때보다는.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안고 출발한 거가대교. 모쪼록 더욱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제 역할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역사가 담겨있는 하루하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